네, 5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현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는 이제 출근을 이렇게 또 했습니다. 저희 동네 이제 클럽하우스에 이렇게 출근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보통은 그냥 이제 바로 들어가서 그 뉴스 보고 뉴스 요약을 하고 뭐 촬영하고 이제 편집을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제 몸이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그 살도 이렇게 또 찌고 있고 느낌적인 느낌이 이렇게 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운동 좀 이렇게 또 하고 가보려고 어쨌든 운동 좀 이렇게 또 하면서 아침을 시작을 이렇게 또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동네 클럽하우스. 아침부터 아주 기분이가 이렇게 또 좋네요. 뭐야, 왜 안 열리노? 일로 들어가야 돼? 어이구. 여기는 요가하는 거, 요가나 스트레칭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서 뛰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좀 뛰겠습니다.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하고. 뛰어야지. 신나게 했습니다. 신나게 하다가 마지막에 스탑을 이렇게 눌러버려가지고 오늘 지금 또 이제 아무도 없네. 이거 가슴 운동 잠깐 해야 되겠다. 아침 운동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뛰고 살짝 이제 근력 운동하고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도는 것 같네요. 야, 오랜만에 또 운동하니까 기가 막히네. 야, 여기서는 춤추는 연습해야 되겠는데. 쇼츠 찍어야 돼. 쇼츠 찍어야 되는데 춤추는 연습 좀 여기서 사람도 없을 때 해야 되나? 이제 뉴스 봐야지. 월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월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제가 드디어 운동을 이렇게 또 오늘 아침에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영상 보셨죠? 뭐 작심 3일일 수도 있지만 제가 열심히 이렇게 또 운동을 해가지고 살 빼는 모습도 이렇게 또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무역 대표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CNBC에서 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국하고 이제 캐나다랑 무역 협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무역 협상이 이제 결렬이 이렇게 또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캐나다의 책임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무역 대표부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이제 비슷하게 생긴 성질이 고약하게 생긴 이 무역 대표부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가 막판에 추가 요구를 협상을 하면서 깨졌다. They wanted more 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깨졌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마크 카니 총리, 캐나다 총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야말로 불공정하고 비경제적인 그런 요구를 막판에 요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캐나다의 신뢰가 깨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빠져나온 것이다 라고 이제 캐나다 총리는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캐나다 측을 블레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 똑같아요. 항상 뭐가 잘못되면은 남 탓이야. 내 탓은 아니고 걔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무조건 남 탓이야. 지금 뭐 물가 오르는 것도 이거는 다 전 정부 탓, 바이든 대통령 탓이야. 내 탓이 아니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있은 지가 지금 뭐 거의 2년째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거는 내 탓이 아니야. 다 남 탓이야.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것은 이거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탓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봐. 이 관세 붙이는 것도 우리들이 내야 하는 그 돈들을 관세를 붙이고 있다니까요. 지금 분명히 미국의 affordability, 물가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 내가 꼭 물가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못 잡고 있고, 관세는 계속 올리고 있고, 전쟁은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엄청나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저랑 영상을 하나 보시죠. What changed because you 영상이거든요. insisted no new wars? First of all, I didn't guarantee no. 나는 Under Trump, 개헌하지 we will 않았다. have no more wars, no No more more wars, no more wars. We will have prosperity and peace. We will have prosperity and we will have peace. Remember, I'm the 나는 무조건 president of 피스야. peace. 진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자기가 말한 거 다 거짓이야.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말만 이렇게 해주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다 지 멋대로 하고 있어. 그러면서 무조건 잘못된 거는 다 남 탓이야. 이것도 캐나다랑 지금 무역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캐나다 때문이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 대표부 제이미슨 교리어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협상이 결렬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캐나다산 와인, 하키 스틱, 시멘트 200억 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50%의 관세가 즉시 발효가 됐다라고 합니다. 100달러짜리가 이제 갑자기 150달러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우리가 내는 돈들이다. 수입업자들이 내야 돼. 미국 정부에다가 내는 돈이 이 50% 내는 돈이 우리가 내야 돼. 그러면서 트럼프가 캐나다한테 우리는 보복한 거다라고 해. 근데 이제 캐나다도 당연히 타격이 있지. 캐나다는 그만큼 이제 못 파는, 그러니까 이게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돈은 우리가 내긴 내지만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팔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캐나다도 똑같이 달러 폴 달러라고 해가지고 1달러당 1달러 이렇게 떠가지고 똑같은 수준의 관세를 똑같이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이미슨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미국 측은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 자동차 유제품에 대한 규제를 철회를 이렇게 또 하는 대가로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이제 절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그리고 이제 럼버 있지 않습니까? 우드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대폭 완화해주겠다라고 제안을 이렇게 또 했었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다 이제 결렬이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내게 생겼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더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또 트루스 소셜을 이제 통해 가지고 트위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트루스 소셜을 이제 통해 가지고 2027년도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캐나다산 승용차,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50% 인상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 자동차 관세는 25%라고 한다고요. 이거에 2배로 지금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수년간 미국을 뜯어먹었다, ripping off 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떠면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관세는 0%이다 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캐나다를 이렇게 또 행해가지고 우리는 캐나다가 필요 없다, 하지만 캐나다는 우리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캐나다를 비난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야, 이 적국도 아니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동맹국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것은 이거 다 나중에 되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캐나다랑 무역 협상이 이제 결렬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50% 올리고 캐나다도 이제 관세를 이제 50%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더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캐나다는 자동차 관세 더 이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더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확실히 캐나다는 엄청난 큰 압박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차량들 95%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이 된다. 특히 도요타, 혼다 같은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캐나다에서 생산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충격이 예상이 이렇게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이 캐나다에서 도요타하고 혼다, 일본 기업들이 많이 생산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야, 이거 좀 큰 타격을 이렇게 입지 않을까? 도요타하고 혼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랑 지금 완전히 절교를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적국도 아니고 엄청난 큰 동맹이거든요. 캐나다가 큰 동맹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참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포르춘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보면은 캐나다랑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미국이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50%의 보복 관세를 지금 부과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부과를 할 수 있는 그 법안이 1930년도에 만들어진 관세법 338조를 적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캐나다산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50%의 관세를 지금 부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이제 대법원의 대통령 긴급 권한 사용 제한 판결이 얼마 전에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옵션이 제한적이다.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길 수 있는 것이 이제 제한적이다. 라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유 원자재 같은 것들, 비료, 알루미늄, 원유 같은 것들, 그런 이제 공급망에서 캐나다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이 굉장히 높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캐나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캐나다의 이제 마크 총리가 미국이랑 이거는 협상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을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또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라고 캐나다 마크 총리가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강경하게 나온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마크 카니 총리의 지지율이 60%대까지 급상승을 했다라고 하네요. 캐나다 국민들도 마크 카니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 절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알아서 잘 헤쳐나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지금 이 캐나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은 이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이랑 무역을 이렇게 또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 유럽이랑 무역을 더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시아, 뭐 중동 이런 곳에서 무역을 좀 많이 이렇게 또 하려고 그러고 있다고요. 중국이랑도 이제 무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은 왕따가 되는 거야. 자연스레 미국은 왕따가 되는 거야. 미국에서 이제 동맹국들이랑 잘 무역을 하고, 뭐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서로 돕고 그러자 그랬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 단결을 하고, 다 절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유럽이랑도 지금 절교를 하고 있고, 캐나다랑도 절교를 하고 있고. 뭐 당연히 미국이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연결된 게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하나둘씩 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기업들, 뭐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월마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무슨 뭐 경제 단체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 지금 이 미국이 관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하는 것은 결국 미국 기업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물가 상승 그리고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캐나다 동맹국한테 이럴 필요도 없고, 캐나다를 압박을 하면서 관세를 붙이면서 이제 캐나다한테 피해를 주는 것보다 우리 미국이 피해를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가 관세 전쟁을 해봤자 뭐 전혀 우리 미국이 얻을 게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니 중국이랑 그렇게 하든지 뭐 하고 있긴 있지만, 아니 왜 동맹국한테까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고. 참 너무나 어이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이지 않나. 그리고 항상 뭐가 잘못되면 다 남 탓이야. 무조건 남 탓이야. 자기가 얘기를 한 거 생각도 하지도 않고 다 무조건 남 탓을 이렇게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그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스캇 베센트가 저번 주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미국은 미 국채를 바이백을 이렇게 따겠다, 매입을 이렇게 따겠다,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 규모로 2배로 늘리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아니 그러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라고 많이들 이제 물어봤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해답을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려주고 있는데, 지금 미 재무부에서는 이렇게 재원을 마련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재무부에서는 이 미국의 장기 국채 매입 확대 계획의 재원으로 9,500억 달러 규모의 재무부 일반 계정에서 TGA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TGA는 페더럴 리저브에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정부의 예금 계좌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 트릴리언 달러 규모를 여기에서 이제 돈을 써가지고 미 국채를 사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재무부에서 국채 매입은 TGA 자금으로 투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세수로 채워진 자금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TGA 자금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 연준이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이 연준에 손을 벌리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이렇게 낼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안심을 지금 시켜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TGA의 그 잔고가 이제 또 이제 낮아질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돈을 이렇게 또 빼다가 장기 국채를 이제 매입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부채 한도 상한 이슈는 내년 겨울 아니면은 초봄 이후에나 불거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이기 때문에 내년 겨울이요. 아직도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렇게 또 남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당장 리스크는 굉장히 낮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9일부터 이제 다음 달부터 국채 매입이 시작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금리가 이제 살짝 이제 내려가기는 내려가겠죠. 그리고 오늘도 실제로 장기 금리가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먼저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2% 정도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S&P 500은 0.2% 정도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나스닥은 0.6% 정도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기술주들이 많이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출발을 지금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6%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AMD가 3%가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고, 브로드컴이 2%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샌디스크가 9%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시게이트가 6% 하락을 이렇게 하는 등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주요 반도체 그리고 이 IT 종목들이 큰 폭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는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이렇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 재무부에서 국채 매입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일반 계정 TGA 자금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소식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10년물 이제 국채 금리는 4.7%, 3bp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30년물 금리도 5.2%로 하락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값은 3개월 내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라고 합니다. 온스당 금값은 4,728달러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난 5월 중순 이후로 이제 최고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알리바바 주식이 오늘 엄청나게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리바바에서는 대규모로 AI에다가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102억 달러 규모의 신주를 발행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유상증자를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그런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 주식이 8% 이상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가격을 인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베라 루빈 그리고 블랙웰 칩이 이렇게 또 탑재가 된 서버 가격을 2027년도 초부터는 가격을 15% 이상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고객사들한테 이렇게 또 통보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매출이 더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더 이제 높아진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AI가 미친 듯이 뭐 수요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는 잘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제 요번 주에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있지 않습니까? 연준 의장이 잭슨홀에서 이제 연설을 이렇게 또 앞두고 있다라고 하네요. 잭슨홀 이제 미팅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여기에 또 이제 집중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또 이제 크립토 이제 뉴스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암호화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다가 관세를 지금 이렇게 또 붙이고 있고 뭐 50% 한다고 하고, 또 이제 내년에는 뭐 자동차에 대해서 뭐 50%를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리고 뭐 호르무즈 해협도 전혀 뭐 해결이 날 그런 기미가 이렇게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려고 하고 있고, 재정 적자, 지금 이 미국의 국가 채무가 자그마치 40조 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40 트릴리언 달러 역대급이라고 한다고요. 그런 우려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이제 비롯해가지고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강세장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뭐 2% 정도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거의 8만 달러를 다시 찍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5월달 이후로 이제 최고이다.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2%가 상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2,500달러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 재무부에서 장기 국채 매입을 확대를 이렇게 또 하겠다 발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하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이제 하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비트코인, 금, 뭐 희소성 자산,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살아났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숏 포지션에서 40억 달러 이상이 청산이 되는 숏 스퀴즈가 발생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승을 이렇게 또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에서 상승을 이렇게 또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현물 ETF로 19억 2천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많이 돈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 이제 상승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나 이제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다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또 이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인 스트래티지 기업 있지 않습니까? 2%가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스트라이프가 4%가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더리움을 보유를 이렇게 하고 있는 비트마인 3% 상승을 하고, 샤플링크 2% 상승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관련 주가들이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 주에 뉴스에서 이 레이 달리오 투자자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주요국들이 수년 내에 부채 위기에 직면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일부 보유를 하는 것에 곤장도 이렇게 또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 살짝 더 오른 것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투자 가치로 인정을 어느 정도 이제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도 저는 비트코인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저는 전혀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스캇 베센트가 이제 조만간 이란을 제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란의 은행, 에너지, 항공, 암호화폐 분야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공격을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과 이제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 국가에 대해 가지고 2차 제재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더 통제를 강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운항 규정을 위반을 하는 선박에 대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몰수를 하겠다라고 이란에서는 그렇게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수많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대신에 오만 해협으로 지금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시다시피 미 해군이 거기서 오만 해협으로 이제 지나갈 수 있도록 이제 지켜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통과를 이렇게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거기를 이제 통과를 하는데도 또 이제 해군들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돈도 이제 많이 들겠죠. 미국에서 이제 돈이 이제 많이 든다라는 그런 소리지.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이 미국에서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이란에서 이렇게 또 보면 이란 의회에서는 해협을 통과를 하는 선박에 대해서 이용료를 부과를 하는 그런 법안을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란의 전쟁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전쟁을 하기 전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전혀 통행료가 없었거든요. 그냥 해협이잖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 누가 여기다가 돈을 받겠다고 했냐고. 없었어. 그리고 이란도 알고 있어. 여기다 해협에다가 이제 돈을 받으면 반발이 엄청나게 심해질 거라는 거를.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란은 명분이 생겼다라는 그런 소리지. 우리가 이렇게 얻어 터졌는데 여기서 돈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예, 어쨌든 간에 이란의 국가안보회의에서는 미 재무부가 경제 제재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중동 이웃 국가들을 적극으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석유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타격을 하겠다라고 위협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이 이란에 대해 가지고 역대급의 경제 제재를 지금 하려고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란의 리알화 가치는 시장에서 달러당 200만 리알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달러랑 비교를 하면은 완전히 값어치가 떡나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거든요. 고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 유가는 지금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WTI는 배럴당 85달러 수준으로 1.3%가 하락을 오늘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이제 남쪽에 있는 그 오만 있지 않습니까? 오만의 외교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중재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란의 테헤란으로 내일 방문을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그냥 난리 부르스가 계속 이렇게 또 나고 있습니다. 계속 유가는 높은 상태로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미국에 있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해줬던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쓴소리를 하고 있고 참 트럼프 대통령 그냥 비즈니스나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전기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난리 부르스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거짓말하고 그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좀 이제 짜증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지금 하고 있는 짓에서 보면은 어이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한 잘못된 것을 지적을 이렇게 하면은 몇몇 그 좀 어이가 없는 댓글이 달리기도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아니 너는 미국에 살면서 왜 미국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대통령이지 미국 자체가 아니야. 내가 왜 트럼프 대통령을 욕을 하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이상한 길로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 공화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댓글 쓰는 사람들 보면은 좀 이제 어이없는 댓글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국에 있는 그 한국 사람들이 쓰는 게 더 많아. 너는 미국에 살면서 왜 미국을 싫어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미국을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미국을 엄청 좋아해요. 미국을 엄청 좋아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거는 트럼프지 미국이 아니야. 트럼프를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미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왜 한국에 있으면서 뭐 미국에 이제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어가지고 아니 트럼프를 싫어하면은 미국을 싫어하는 거래. 어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거야.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지. 지금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내 생각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민주국가예요. 민주국가. 내 생각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주민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시민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목소리를 대변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투표이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욕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미국을 싫어한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뉴스들 나온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왜 전쟁을 하고 있느냐, 지금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했었던 공화당원들도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왜 전쟁을 하느냐야. 왜 전쟁을 하고 왜 관세를 붙이냐야. 아니 트럼프 대통령 너가 얘기를 한 거 공약한 거 어디 갔냐고. 항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 나는 피스풀하다. 전쟁을 끝내겠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된 거야?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심해지고 있어. 민간인들을 더 지금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잔혹해지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라는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고 어포더빌리티 어디 갔냐고. 어포더빌리티 어디 갔냐고. 유가는 왜 상승을 해? 지가 대통령이 되면 내려간다며. 그러면서 전기차들에 대한 혜택은 다 줄여버렸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그런 소리지. 미국인들이 여기 살고 있으면서 개 힘들어졌습니다. 개 힘들어졌어. 야, 바이든 대통령 때가 얼마나 행복했었던 그런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산층들, 저소득층들한테는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천국이었어. 지금 수많은 미국인들이 바이든 대통령 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중산층들, 특히 저소득층들은 혜택이 다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그 뭐 빌렸었던 돈도 다 토해내라고 하고 있고, 예, 뭐 학자금과 대출 같은 거 지금 다 토해내라고 하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살기가 힘들어요. 지금 지갑이 얇아졌다라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미국인들 거의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래요. 하지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지. 왜냐하면 감세를 해주니까 쓸 돈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야. 예, 지금 미국의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 왜 트럼프 싫어해? 트럼프. 한국에 있는 구구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댓글 그런 거 보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이 이렇게 또 나더라고요. 트럼프가 미국이 아닙니다. 트럼프 이꼴 미국이 아니야. 트럼프는 그냥 대통령,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돈만 미친 듯이 쓰고 있고, 뭐 재정적자 미친 듯이 늘리고 있고, 감세는 부자들한테 해주고 있고,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은 더 없어지고 있고, 아주 개판이에요, 개판.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달에만 자그마치 1000회의 주식 트레이딩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1000건 이상의 이 주식 매매 거래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월 한 달간 최소 트럼프 대통령은 4,900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최소 2,85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도를 이르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가장 큰 매도건은 뱅가드 배당 성장의 ETF 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 정도를 매도를 내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홈디포, 피델리티 이런 이제 국가정보 서비스 같은 것들 매수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공직자의 주식거래 금지 법안을 논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달에만 1000회 이상의 주식을 사고 팔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면서 비판이 엄청나게 지금 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에서는 또 이렇게 변명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 충돌은 없다. 대통령은 오직 미국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을 한다라고 반박을 했다고요. 이거 뭐 안드로메다급 얘기를 하고 있나요? 뇌를 어디다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주식 거래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은 오직 미국 국민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 아니 질문의 본질이 어디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가문의 자산은 2025년도 작년 한 해에만 20억 달러가 증가를 했다. 2 빌리언 달러가 증가를 했다. 미쳤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자기 자산 불리는데 막 혈안이 돼가지고 미쳤어요. 돈을 미친 듯이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20억 달러가 증가를 한 것들 중에서도 14억 달러 정도가 암호화폐 사업에서 발생을 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런 곳에서 거의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되자마자 암호화폐 밈 코인을 발행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믿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밈 코인에 들어가 가지고 막 갑자기 막 몇백 % 막 폭등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90 뭐 몇 % 다 폭락을 이렇게 떠버려 가지고 다 작살났어요. 트럼프 밈코인 완전히 개작살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믿어가지고 들어갔었던 트럼피들의 그 돈들은 싹 다 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을 안 해. 미국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을 안 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에서 비행기 받고 그리고 뒤로 뭐 해줬어. 카타르에서 비행기 받고 이거 내 에어포스 원이다. 지금 카타르에서 비행기 받은 거를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다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들여가지고 그 비행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뭐 보안 장비를 지금 넣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들여가지고 공짜로 받은 비행기보다 더 비싼 금액을 들여가지고 지금 에어포스 원급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 그리고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여기다 붙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알치를 지금 워싱턴 DC에다 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요번에는 워싱턴 DC에서 레이싱 또 해. 레이싱하고 얼마 전에 자기 생일날 UFC 경기를 백악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백악관에 있는 동관 허물어 버리고 거기에다가 볼룸 만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어이가 없죠. 그리고 또 와 세금을 이렇게 막 물 쓰듯이 쓰고 있으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뭐 매 주말마다 그냥 골프장 가서 엄청나게 돈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다 보니까 한번 움직일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그거 다 세금으로 나가. 세금으로 나가. 매주 골프 치고 있고 골프장에서 찍힌 사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프 치면서도 캐디들이 트럼프 대통령 골프공 그거 어디 주워다가 좋은 데다가 이렇게 던져주고 살짝 던져주고 그런 영상도 많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트럼프 대통령 막 박수 쳐주고 옆에서 아주 개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 하원 의원은 주식 거래를 금지를 하는 법안 Stop Insider Trading Act를 통과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법안 안에를 이렇게 또 보면은 대통령이나 그리고 부통령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안도 지금 뭐 상원에서 계속 이제 계류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직 이제 상원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상원에서 이거 통과를 시켜주겠습니까? 자기 의원들 그 스탁 트레이딩 하는 거 그거 막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대통령이나 부통령 그거는 또 이제 제외를 이렇게 됐어. 솔직히 이제 법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막는 그런 법안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합법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전직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많이 대통령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판 적 없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돈을 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부패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미국 현재 상황입니다. 말도 안 돼. 그 꼼수를 엄청나게 부려. 엄청나게 꼼수를 부려가지고 돈을 미친 듯이 지금 벌어들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서도 또 여기다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그 동관을 허물어뜨리고 거기다가 볼륨을 뭐 의리의리하게 뭐 짓는 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 나 지금 대통령, 나 자신 그리고 앞으로의 대통령들이 사용을 할 안전하고 견고한 전용 시설, 방공호 밑에 뭐 지하에 방공호 엄청나게 이제 깔려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확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볼룸, 연회장 신축이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장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소송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아니 왜 대통령이 뭔데 백악관을 마음대로 허물어뜨리느냐, 역사가 굉장히 많은 동관을 허물어뜨리고 왜 너 멋대로 지금 이 볼륨을 짓고 있느냐 하면서 소송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내 안전도 그렇고 여기 뭐 밑에 방공호도 있고 이 방공호를 뭐 지켜주기 위해 가지고 위에다가 볼륨을 만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직 당국자들의 반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거의 백악관에서 많이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미 백악관에는 벌써 지하 깊이 9.11 테러 이후에 비밀리에 건설이 된 핵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첨단 시설에 그 방공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볼륨 밑에 뭐 방공호를 더 뭐 견고하게 하고 그 위에다가 당연히 이 볼륨을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전직 정부 당국자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직 정부 당국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댓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니 이미 이 9/11 그 다음에 미국은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이다 보니까 그 백악관 밑에 벌써 핵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벙커가 있는데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이렇게 떠면서 거기에다가 볼륨을 이렇게 또 만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 변명을 하면서 이게 짓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굉장한 댓글들이 이렇게 또 달리고 있다고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vanity endeavor라고 해서 과시형 사업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자기 이름만 여기저기다가 덕지덕지 이렇게 또 붙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백악관보다 더 큰 볼륨을 지어가지고 백악관이 초라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만들었다. 아, 트럼프 볼륨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 이거 트럼프 볼륨이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워싱턴 DC에다가 이 알츠를 만들려고 그 프랑스에 있는 무슨 뭐 승리의 뭐 알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워싱턴 DC에다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인들 절반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 뽑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꼼수로 엘렉토럴 컬리지 그 보트로 진짜 막 운 좋게 이렇게 되긴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미국인들을 절반 이상을 대변을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에 있는 그 백인들 완전히 구구파들 그런 사람들 뭐 콘크리트 층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좀 애매모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찍어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자기가 뽑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또 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투표 시스템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냥 디렉트 보트를 해야 되지 않나. 무슨 엘렉트로 보시야 디렉트 보트로 해가지고 그냥 실제로 많은 보트가 나온 사람한테 대통령직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반 이상이 뽑지도 않은 대통령이 지금 이런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참 짜증이 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어제 엄청나게 더웠다고요. 데스밸리에서 어떠한 프랑스 관광객이 수잔지드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온 건데. 지난 8월 17일이라고 한다고요. 얼마 전에 데스밸리 내셔널파크에서 여행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68세 프랑스 관광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관광객이 폭염 속에서 차가 진흙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진흙에 빠진 뒤에 그 사막 한가운데 고립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스트랜디드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결국에는 사망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두 명이 차를 이렇게 또 타고 가고 있었다고요. 68세 사망한 이 관광객이랑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또 가다가 웨스트사이드 로드로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차량이 진흙에 이렇게 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데스밸리가 116도였다라고 하네요. 116도. 와, 미쳤다. 섭씨로 46.6도 완전히 사막 한가운데 차가 이렇게 또 빠졌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그 폭염 속에서 거기가 또 이제 솔트 데절트였다고요. 소금 평원을 걸어가지고 배드워터 로드로 이제 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3마일 정도를 이제 걸었다고요. 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 68세 이제 프랑스 이제 관광객이 더 이상 이제 걷지 못해가지고 나는 있을 테니까 이제 먼저 가가지고 이제 도움을 구해라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동승자가 혼자 이동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나가던 운전자의 도움을 이제 받아가지고 오후 2시쯤에 신고를 이렇게 됐다. 9/11 신고를 이렇게 됐나봐요. 9/11 신고를 이렇게 돼가지고 헬리콥터까지 이제 나서가지고 수색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수색을 이렇게 한 끝에 이 분을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발견을 이렇게 됐지만 그런데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와, 진짜 데스밸리는 위험하다. 그 데스밸리는 그 도로 이외에는 웬만하면은 절대 진흙 같은 거 오프로딩을 거 절대 하면 안 되겠는데 한번 빠지면은 진짜 죽어버리겠네요. 야, 장난 아니네요. 어쨌든 데스밸리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여름철에는 최고 기온이 130도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네요. 폭염이 뭐 자주 이렇게 또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데스밸리뿐만이 아니라 애리조나에 있는 그랜드 캐년 있지 않습니까? 그랜드 캐년도
폭염이 올해 들어서는 또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올해만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그랜드 캐년에서 4명이나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스밸리도 국립공원이고 이제 그랜드 캐년도 이제 국립공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립공원에서 폭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트레일 같은 것들도 이제 너무나 긴 거 걷지 마시고 짧은 거 이렇게 또 걸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AP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이민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미군 가족들이 체포를 이렇게 또 이제 당하고 구금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민 단속을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추방 정책을 확대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기존에는 그 미군 가족들에 대해 가지고 제공을 이렇게도 하고 있었던 유예 조치, 보호 조치가 종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 미국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제 미군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가족들은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말에 이렇게 또 믿고 이 미군에 이제 많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제 들어선 다음에 이게 끝나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에 따라 가지고 현역 군인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다수의 가족 구성원들이 만약에 불체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이스에 의해 가지고 체포가 이렇게도 되고 구금이 이렇게도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example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고 하는데 텍사스 엘파소에서 거주를 이렇게 또 하면서 육군 하사로 일을 하고 있는 후아레스 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후아레스 하사는 이제 결혼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아내가 이민 당국에 체포가 돼가지고 아이스에 의해 가지고 체포가 돼가지고 구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하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이제 아이스 수용소에 브라질 국적의 이제 자신의 아내가 구금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사미오라고 하는 뭐 하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이제 싸워주고 있는데 루이지애나주에서 그런데 자신의 와이프들이 지금 이 아이스 수용소에 지금 구금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실제로 아이스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뭐 아들이나 뭐 자신의 뭐 남편이 국가를 위해서 지금 싸워주고 있는데 현역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스에서 이제 체포를 당하면서 추방 위기에 이렇게 또 처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리터리 커뮤니티나 뭐 이민 정책 관련 그런 논란이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야, 지금 미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 누가 미군에 입대를 하려고 하겠냐고. 영주권자들이 또 이제 많이 신분 때문에 많이들 입대를 하거든요. 입대를 하면은 또 이제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 같은 것들도 이제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야,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마 입대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게 더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H-1B 비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만 달러로 비용을 이렇게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10만 달러로 올린 그 H-1B 비자 그 수수료를 영구화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이렇게 또 계획을 이렇게 또 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H-1B 비자에 대해 가지고 그 비용을 10만 달러로 이렇게 또 올린 것은 임시로 도입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법원이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이제 판결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은 또 이제 중단이 이렇게 또 됐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지금 공고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H-1B 비자 이 비용 10만 달러로 이렇게 또 올리는 것을 영구화를 지금 하려고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H-1B 비자가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으로 대체를 하는데 악용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단속을 우리는 강화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당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 상공회의소나 뭐 민주당 주정부, 뭐 노동조합 이런 곳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률이 정한 비자 제도를 무력화시키거나 의회 승인 없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를 할 수가 없다라고 강력히 반발을 하고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이 입법화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입법화된 건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그 법률을
지 멋대로 지금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세금을 지 멋대로 이제 매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의 뭐 독재자야. 트럼프 거의 독재자.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있어. 꼼수를 막 이것저것 부려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피들한테 얘기를 이렇게 할 때에는 굉장히 더 좋게 얘기를 합니다. 이 H-1B 비자를 받아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앞서서 나가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트럼피들은 또 믿어요. 오, 맞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재들이 미국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강국이 된 것이거든요. 전 세계 인재들을 빨아들여야 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인재들을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야. 지금 인재들이 다른 나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실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 어쨌든 간에 지금 이 H-1B 비자가 뭐 10만 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2024년도 대비를 해가지고 H-1B 비자 신청 건수는 25% 이상 하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3년도 비해가지고 50% 이상 급감을 이렇게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인재들을 다 내쫓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해외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는 소고기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면제를 이렇게 하겠다, 한시적으로 면제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코스코 가도 소고기를 사고 싶은데 소고기가 너무나 비싸가지고, 옛날에는 뭐 리바이 파운드당 뭐 9불99 그랬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때. 코로나 때는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 내려가지고 리바이 같은 거 파운드에 99점 막 그랬는데, 이제는 파운드에 막 19불 18불 막 이래. 어떻게 거의 2배가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소고기 못 먹겠다. 그리고 그라운드 비프도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햄버거 가격도 막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가격을 잡기 위해 가지고 30만 메트릭 톤을 추가적으로 이제 소고기 수급품들에 대해 가지고 90일 동안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를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소고기 가격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햄버거 가격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자국의 축산 농가 보호 그리고 관세 부과라는 기존 정책과 충돌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축산업자들이 강한 반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의 그라운드 비프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파운드당 한 3달러 정도를 이렇게 뗐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정부 이후로는 6불 89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 2배 이상이 올랐어. 그러니까 햄버거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햄버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소고기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이게 말이나 되느냐. 저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코스코 갈 때마다 리바이 같은 거 옛날에는 9불 99, 뭐 11불에 먹었는데 이제는 18불, 19불이 됐다. 쌀 때는 뭐 14불 99 뭐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엄청 비싸졌어. 거의 뭐 2배가 가량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소고기들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면제를 이렇게 떼주는데,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준 텍사스에 있는 축산업자들이 뭐 하는 거냐, 트럼프 대통령 우리 죽어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거를 원래 안 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는 것도 봐. 딱 90일이잖아. 딱 90일. 90일은 뭐야? 중간 선거 전까지만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야. 딱 중간선거 전까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소고기가 약간 잡아주고 다시 올리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affordability, 생활 물가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생활 물가 괜찮으신가요? 너무 비싸. 옛날처럼 뭐 코스코 간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못 찍겠어. 그냥 조금만 찍으면 이제는 200달러, 300달러 나오지 않습니까? 와, 옛날에는 100달러면은 바구니가 하나 가득 찼거든, 카트가. 와, 이제는 하나 가득 채우면은 300달러 나오더라고요. 와, 너무 비싸졌어 진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